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스케치업 2022 강사 최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로잉 툴바에 있는 툴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드로잉 툴바는 말 그대로 그리기를 위한 도구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이 도형들은 2D, 2차원 형태의 도형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라인 툴은 직선, 그리고 프리핸드는 자유곡선, 렉탱글은 사각형, 로테이트 렉탱글은 회전 사각형, 서클은 원, 폴리건은 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가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호라는 애들이 있어요. 호라는 거는 원의 일부를 말해요. 원의 일부를 우리가 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스케치업에서는 호를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라인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내가 라인을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드로잉 툴바를 꺼내 주시던지 좌측에 있는 라지 툴셋에서 라인 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툴바를 꺼낼 거다 라고 하실 때는 상단에 있는 이 툴바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드로잉 툴바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툴바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작업할 때 이 3차원 공간의 보기 형식이 원근법이 적용이 된 퍼스펙티브예요. 나는 얘를 상단에 있는 메뉴 카메라에서 클릭,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원근법이 들어간 거 말고 그냥 3차원 투시법으로 볼 거다. 패러럴 프로젝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려주시게 되면 원하는 길이로 똑같이 되는지 또는 다르게 되는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해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라인을 먼저 그려줄 거다 라고 하실 때는 라인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점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점 클릭, 그 다음 원하는 점 클릭, 원하는 점 클릭, 다시 처음점 돌아와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나는 선 하나, 둘, 셋, 4개를 그렸는데 가운데 면이 생기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는 닫혀있는 상태의 공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클로즈 상태의 공간이 생기게 되면 면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면이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데, 나는 선만 있고 면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게 되면 면은 선택해서 지워 주실 수도 있어요. 객체를 선택하거나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라인 툴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나는 클릭해서 직선을 그려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온 레드 엑시스, 온 그린 엑시스, 그 다음에 블루 엑시스라고 메시지가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는 좌표가 3개가 있어요. 축이 3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로 방향이 빨강 축, 레드 축, 그리고 세로 방향이 그린 축,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방향이 블루 축, R, G, B 형식의 축이 3개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 가로, 세로, 높이 값으로 3차원의 형태를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레드 엑시스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클릭해 주시게 되면 레드 축과 평행하게, 그 다음에 그린 엑시스 Y축과 평행하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레드 축과 평행하게, 그린 축과 평행하게 그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얘는 참조 옵션이라고 해서 참조선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엔드 포인트 또는 미드 포인트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스냅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인 툴은 점과 점을 찍어서 직선을 완성해주는 툴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프리핸드라고 해서 자유곡선이에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일단 자유곡선 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유곡선이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그 옆에 있는 사각형 툴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렉탱글은 사각형을 그리는 툴인데요. 사각형 툴 선택해 주시고 코너점 클릭, 대각선 방향 코너점 클릭해 주시면 돼요. 코너점 클릭, 대각선 방향 코너점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각형과 안에 면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로테이티드 렉탱글은 사각형을 그리는데 회전을 미리 시키는 거예요.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그래서 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아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회전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는 회전 툴을 이용해서 회전을 따로 시키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있으니까 로테이티드 렉탱글을 선택해 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그릴 건지 먼저 회전 각도를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해서 사각형을 회전시켜서 세우거나 기타 등등 해서 그려 주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서클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서클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원이라고 하죠. 원은 중심을 찍어주고 반지름을 클릭해 주시면 원에 해당하는 원주에 해당하는 선이 그려지고 그 안에 면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폴리건이라는 애가 있어요. 폴리건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다각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삼각형부터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해서 쭉 그릴 수가 있어요. 얘는 그리는 방법이 중요한데 폴리건을 선택해 주시고 기본값은 보시는 것처럼 클릭, 클릭, 육각형이 나오게 돼요. 나는 오각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폴리건 다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사이드의 개수를 입력해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이드라는 거는 이 변의 개수를 말해요. 기본값이 6개로 설정이 돼 있었으니까 변의 개수 6개 육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각형을 그릴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사이드의 개수가 5개가 되겠죠. 그래서 O 타이핑하고 엔터 친 다음에 클릭해서 오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삼각형을 그릴 거다. 3 타이핑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그리는 중간에 설정값을 내가 바꿔버리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폴리건 툴을 선택해 주시고 그때 사이드의 개수 3 타이핑 엔터 눌러서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아크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호라고 했었죠. 호는 일단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호예요. 원의 일부. 그래서 그려주실 때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중심을 찍고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크를 그릴 거다 선택해 주시고 클릭, 중심 원하는 위치에 클릭, 시작점 원하는 위치에 클릭, 끝점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아크가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크를 그리는 방법 두 번째는 투포인트 아크라고 돼 있어요. 투포인트 아크는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셔서 시작점, 클릭하셔서 끝점, 그 다음에 원하는 R값, 반지름 값은 아니고요. 원하는 굴곡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하는 굴곡으로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의외로 이 아크를 그리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한 가지로 제한이 돼 있다면 내가 원하는 도형을 그릴 때 제한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크는 3포인트 아크라고 해서요. 3포인트 아크는 점을 3개 찍는데 클릭해서 시작점과 그 다음에 중간점이 찍히고 내가 끝점을 땅 하고 찍는 거예요. 중간점이라고 해서 정확히 아크의 중간은 아니에요.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점과 이 아크, 홀을 지나는 점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내가 끝점을 땅 하고 찍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파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크를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만 생기게 돼요. 근데 나는 선도 있고 면도 있었으면 좋겠어. 파이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게 되면 파이를 선택해 주시고 중심, 시작, 끝점 찍어주시면 그리는 방법은 똑같지만 아크도 생기고 거기에 직선 2개, 반지름선이 되겠죠? 그리고 면도 생기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툴들은 전부 다 왼쪽에 라지 툴셋에 있어요. 드로잉 툴바를 나는 안 쓸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툴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닫기 눌러주면 되고요. 다시 교원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내가 이미 그려놓은 애들을 선택하는 방법, 화면상에 그려놓은 모든 애들을 통틀어서 객체 오브젝트다 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객체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선택 툴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원하는 객체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미 선택이 된 것들이 취소, 선택 해제가 되고요. 면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면과 면을 둘러싼 선들까지 같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사각형 박스를 그려서 선택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하게 되면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되고요. 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박스를 그려주시게 되면 사각형의 내부와 그 다음에 그 사각형에 걸친 오브젝트까지 모두 선택이 돼요. 추가 선택을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미 선택한 걸 걔만 선택 해제할 거다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선택 해제가 돼요. 선택하는 방법이 꽤 다양한 듯 하지만 사용을 하시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셔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스케치업에서 내가 라인도 하나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아크도 이렇게 하나 그렸다 라고 하시게 되면 나는 이걸 선택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라지 툴셋 좌측 상단에 이 선택 툴, 셀렉트 툴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클릭.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선과 면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 따로 면 따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고 나는 얘를 또 선택할 거야. 컨트롤 누르고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추가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미 선택한 거 선택 취소가 돼요. 그리고 내가 박스를 그리는데 탑 뷰에서 볼게요. 박스를 좌에서 우로 그리게 되면 실선 박스가 나오게 돼요. 반대로 우에서 좌로 그리면 점선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좌에서 우로 그리는 박스를 윈도우 박스라고 부르게 돼요. 박스를 그릴 때 이렇게 사각형만 완전히 박스 안에 들어가게 그리게 되면 윈도우 박스일 경우에는 그 사각형만 선택이 돼요. 윈도우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되고요. 우에서 좌로 그리게 되면 점선 박스, 얘는 크로싱 박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크로싱 박스로 그려주시게 되면 박스에 걸쳐진 애들 보시게 되면 박스에 걸쳐진 이 아크까지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에서 좌로 그리게 되면 왼쪽에 있는 라인도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이미 선택을 다 해놓고 그냥 다 취소할 거야 라고 하실 때는 간단하게 빈 공간에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모조리 다 선택 취소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객체를 지우는 방법은 지우개 툴이라고 해서 이레이즈 툴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레이즈 툴은 어디에 있냐면 이 셀렉트 툴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지우개 모양 툴, 이레이저 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객체 위에서 클릭, 원하는 객체 위에서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 툴, 셀렉트 툴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 보시게 되면 딜리트 키 있을 거예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워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개 지울 거야 라고 하실 때는 드래그 하셔서 여러 개 다중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해서 지워주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지우는 방법은 별거 아닌 듯 하지만 내가 완전히 손에 익어야지만 스케치업을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쭉 보시고 연습을 하셔서 손에 익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나는 정확한 크기로 원이나 사각형 등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보기 형식을 원근법을 빼서 보도록 할 거고요. 탑 위에서 바라보도록 할 거예요.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 기본적으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해서 코너점 클릭해서 그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각형을 원하는 크기대로 그려줄 거다. 만약에 가로 레드 축으로 1000 그리고 세로 그린 축으로 500만큼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렉탱글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코너점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을 먼저 찍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중간에 그리는 중간에 오른쪽 하단의 VCB에다가 상대 좌표 형식으로 1000, 쉼표 500 X, Y, 레드, Y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클릭해서 일단 하나 그려주시고요. 1000,
500이라고 바로 그 뒤에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셔도 돼요. 중간에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그려주고 나서 바로 원하는 수치값을 입력해 주셔도 돼요. 얘는 상대 좌표로 입력해주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드 콤마 Y로 입력해 주시고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해요. 클릭, 원하는 방향을 먼저 잡아주세요. 레드 축으로 갈 거야, Y 축으로 갈 거야. 원하는 방향을 먼저 클릭해서 잡아주시고 중간에 저는 입력을 하는 게 조금 더 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값 3000으로 할 거야. 300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3000짜리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또는 서클을 그릴 거다. 서클 들어가셔서 중심 찍고 원하는 반지름 값 나는 500mm로 할 거야. 50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500짜리가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길이 값으로 그리고자 할 때 오른쪽 하단에 있는 V12에다가 원하는 치수 값을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과 폴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원, 서클은 우리가 클릭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서클을 그릴 거다. 서클 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이드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24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원인데 사이드의 개수가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곡선이라는 것은 수많은 직선들이 모여서 곡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곡선의 도형을 만들어 줄 때 몇 개의 직선을 모아서 만들어 줄 거냐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값이 24개인데 내가 얘를 12개로 바꿔주고 엔터 클릭해 주시게 되면 12각형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폴리건 다각형을 이용해서 내가 12각형 마찬가지로 그려줄 수 있겠죠. 사이드의 개수 6개를 12개로 바꿔주시고 엔터 중심 찍고 원하는 반지름 값 입력해서 그려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원으로 그린 애랑 다각형으로 그린 애랑 결과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얘가 언제 차이가 나냐면 얘네들은 나중에 배울 돌출이라는 툴이 있어요. 푸시풀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높이 값을 주는 툴이 있는데 원을 돌출시켰을 때랑 다각형을 돌출시켰을 때랑 그 돌출이 된 옆면, 측면의 형태가 틀린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직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곡선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곡선이 돌출이 되면서 면을 만들어 하나의 면을 만들게 돼요. 근데 내가 폴리건으로 돌출을 시켜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폴리건 다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직선들이 각각의 변을 이루는 애이기 때문에 각각의 직선들이 돌출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직선들이 돌출이 돼서 각각의 옆면을 만들어서 얘는 12각형이니까 12개의 옆면, 측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2D 작업을 할 때는 원으로 그리시던지 다각형으로 그리시던지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을 내가 돌출을 시켜주게 되면 그때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쓸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3차원 작업이라는 것은 3D 작업이라는 것은 내가 찰흙을 빚는 것과 똑같은데 아무 계획 없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거의 되게 뒷부분에서 꼬이게 돼요. 나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계획 없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손 가는 대로 작업을 하다 보면 뒤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연습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툴, 도구들을 배우고 그 도구들의 특징을 배우고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3차원 형태를 만드는지를 배우고 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려면 이런 순서로 해야지 라는 계획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본인이 나중에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예제들 말고 내가 직접 어떤 3차원의 객체를 만들 거다 라고 할 때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쭉 정리를 먼저 하시고 계획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드셔야지 실수를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그 내용을 먼저 잘 들으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스케치업 2022 제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